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작년에 폴란드가 대한민국 무기를 대거 사들이면서 유럽 시장문이 활짝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산 무기체계가 나토 표준 무기로 자리 잡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카이가 만들어 폴란드에 납품한 FA-50GF가 지난 16일부터 17일 체코 오스트라바에서 열린 나토 데이즈 2023에 참가해 국산 항공기 위상을 드높였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한국산 항공기가 나토 공식 행사에 참석한 건 이번이 사상 처음으로 폴란드와 작년 9월 FA-50 수출 계약 체결 불과 1년 만에 이뤄낸 성과라 더 값지다는 평가입니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은 나토 데이즈 2023에서는 체코를 포함해 미국, 영국 등 나토 회원국 16개국과 브라질, 오스트리아, 스위스가 운용 중인 각종 군용기의 전시, 비행, 군사훈련이 펼쳐졌습니다. 올해는 폴란드가 나토 데이즈 2023 특별 파트너 국가로 참가했고 폴란드 공군에 납품 중인 FA-50GF가 전시돼 나토 회원 국가들로부터 엄청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다른 나토 회원 국가들이 운용 중인 F-16, F-35 전투기와 높은 호환성을 자랑하는 데다 가성비 높은 운용 유지 비용으로 최근 유럽 시장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유럽 시장에서도 큰 화제를 몰고 있는 FA-50이 최근 필리핀에서 F-21을 격추시키면서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K방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산 경전투기 FA-50 파이팅 이글이 현존 최강 스텔스기로서 이견이 없는 미국 F-22 랩터를 잡아내는 성과를 냈습니다. 필리핀 공군의 FA-50PH가 훈련에서 미국 5세대 스텔스기를 잡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인데요. 세계 최고 수준의 스텔스 전투기를 뛰어넘는 미친 공중전 능력을 보여준 셈입니다. 29일 군사 관련 소식을 전하는 소셜미디어 채널은 필리핀 제5 전투비행단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파이터스 저널의 내용을 게재하며 필리핀 공군의 FA-50PH가 2023년 코프 선더 훈련도 중 미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와의 도구 파이팅에서 격추에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976년부터 열린 코프 선더 훈련은 미 태평양 사령부가 주관하는 다국적 합동전술 공중전투 훈련입니다. 필리핀 공군은 자국군이 도입한 공격기 FA-50이 5세대 전투기인 F-22를 잡아내는 역사상 유례없는 성과를 냈다며 항공기 앞유리에 관련 정보를 표시해주는 증강현실 화면을 기사에 함께 실었습니다. 파이터즈 저널에는 훈련 중 격추 사실과 함께 미 필리핀 공군 훈련의 역사와 필리핀 공군의 기지 소개, 훈련 과정 등도 소개됐습니다. FA-50이 격추한 F-22는 로키드 마틴과 보잉이 제작한 미국 공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로키드 마틴은 F-22 제작의 주계약 업체로서 대부분의 기체, 무기 시스템, 최종 조립을 맡았습니다. 프로그램 파트너인 보잉은 날개, 기체, 항공전자 장치의 통합 훈련 시스템을 담당했습니다. 1997년 첫 비행 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스텔스 전투기인데요. 스텔스 성능의 민첩한 기동성과 데이터 링크 등 막강한 공중전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F-22가 가장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은 중거리 교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며 FA-50과 F-22가 도구 파이팅이라고 부르는 가식권 환경으로 들어와서 훈련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능력의 격차가 줄어드는 영역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항공기가 전체적으로 성능이 좋아진 상황에서는 가식권 환경에서 교전 시 누군가 실수하면 바로 끝난다라며 F-22는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BVR 영역에서만 전투를 하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은 좋은 출력의 엔진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한 국내 누리꾼은 이건 초등학생이 대학생하고 겨뤄서 이긴 셈인데 가능한가라고 물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영화 탑건에 비유하며 필리핀 FA-50 파일럿이 톰 크루즈였나라는 재미있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F-22 랩터는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들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력한 엔진 출력을 갖추고 비현실적인 기동을 할 수 있는 전투기여서 이러한 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FA-50의 F-22 격추로 필리핀의 FA-50 추가 도입에 청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신규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도 카이의 FA-50 경공격기 12대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매 규모는 하나로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특히 필리핀은 폴란드와 말레이시아가 계약한 FA-50PH 개량형인 블록 20을 원하고 있습니다. A사 레이더 등 최신 항공전자 장비를 갖춘 FA-50 블록 20은 암람과 IRIS-T 등 각종 공대공 미사일 탑재가 가능하며 한국형 타우러스 개발이 완료되면 이 역시 무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공군이 개량형 전투기를 원하는 건 중국과의 영토 분쟁 때문입니다. 보호 수역과 영공에서 순찰할 수 있을 만큼 다방면에 걸친 역할을 기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필리핀은 지난 2014년 정부 간 계약 방식으로 대당 340억 원의 FA-50PH 12대를 구매했습니다. 2017년 인도 후 IS와 연계된 테러 조직을 토벌하는 작전인 마라위 전투에 FA-50이 투입돼 큰 활약을 펼쳐 필리핀군으로부터 게임 체인저라는 찬사도 받았는데요. 특히 말레이시아는 필리핀이 FA-50을 잘 활용한 사례를 유심히 지켜보다가 올해 초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사실 말레이시아도 중국 때문에 FA-50을 구매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중국이 남중국 해역 유권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억지를 부리자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힘을 합쳐 반중국 전선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 5개국과 모두 척을 치게 됐습니다. 이들 동남아 국가 중 3개 국가가 현재 FA-50을 모두 사용하게 된 것인데요. 한편 필리핀군은 마라위 전투 이후 FA-50을 제대로 활용하면서 군사훈련마다 메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앞서 3월에도 FA-50은 필리핀에서 세계 최강 전투기인 F-22 랩터와 함께 연합훈련을 했었습니다. 지난 3월 17일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F-22 랩터가 미 본토에서 필리핀 클라크 공군기지로 이동해 필리핀 공군과 연합 공중훈련을 벌인 사실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F-22를 포함한 미 공군 5세대 전투기가 필리핀 상공에서 필리핀 공군과 연합훈련을 벌인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특히 필리핀 공군은 한국에서 수입한 필리핀 경공격기 FA-50PH 2대가 클라크 기지 상공에서 랩터와 호흡을 맞추는 연합작전 훈련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F-22 조종사 칼 슈레더 대위는 F-22를 비롯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필리핀 기지에 착륙해 연합작전을 수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첫날 F-22 KC-135 FA-50PH 다목적 전투기 및 조종사 교류 및 성능 파악에 이어 다음 날에는 F-22와 FA-50PH 2대의 공중비행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세계 최강 전투기 F-22와 경공격기 FA-50 연합 공중작전 훈련이 필리핀에서 처음 실시된 것입니다. F-22 조종사 조 바우만 대위는 어떤 작전이든 임무 수행을 위한 다양한 역할과 책임이 주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훈련에는 FA-50의 정밀 타격 능력과 랩터의 공중전을 통한 공중장악 능력 등 다양한 작전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 공중비행 첫 단계는 저공비행을 통해 랩터 조종사들이 필리핀 공군기지 상공 등 지형 적응 훈련 등이 실시됐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FA-50 임무 수행 동안 랩터의 공중전기동 및 전투기간 근접전 훈련에 이어 KC-135에 의한 남중국해에서의 공중급유 시연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슈레더 대위는 전투기 전투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공중급유 중요성을 확인하는 한편 랩터의 근접전 등 공중기동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F-22 조종사들은 FA-52보인 기동과 함께 앞으로 FA-50의 업그레이드 버전 관련해서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폴란드에 수출할 FA-50PL, 즉 FA-50 블록 20의 경우 AIM-9X 사이드와인더와 연동된 JHMCS 헬멧을 갖추고 있어 공중전에서 갑작스럽게 전투가 이뤄진다면 설사 F-22 랩터를 만난다 하더라도 FA-50이 충분히 교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FA-52 블록 20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훈련을 통해 세계 최강 5세대 전투기인 F-22 랩터를 격추시키는 깜짝 놀랄 만한 성과를 보여주면서 FA-52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재평가를 받게 되며 그 능력을 전 세계에 입증시켰습니다. 그동안 FA-50을 무시하던 이들을 경악시킬 만한 성과를 낸 것입니다. 이와 같이 FA-50의 세계적 인지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향후 2년 내 FA-50 최대 100여 대 추가 수출, 500여 대 이상의 훈련기를 도입하는 미국 시장 진출을 이뤄내 국산 항공기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T-50 기반으로 개량된 FA-50은 우리 공군을 비롯해 폴란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130여 대가 운용 중입니다. 지난 8월 폴란드양 FA-50GF1 2호기를 인도한 데 이어 연말까지 12대를 납품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레이시아와 FA-50 18대 규모의 추가 수주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집트의 경우 최대 100대 규모의 FA-50 신규 수출 협상도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FA-50이 주목받는 이유는 한국 공군의 안정적 운용 성과 및 높은 가성비, 무장 확장 가능성에 있습니다. 카이는 아시아, 유럽을 넘어 자유주의 진영의 핵심인 미국 시장 진출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FA-50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FA-50의 무한한 발전을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작년에 폴란드와 FA-50 계약을 체결한 지 불과 10개월 만에 초스피드로 배송을 완료해 폴란드를 깜짝 놀라게 했던 FA-50GF의 인도가 기존 계획대로 순항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이에 따르면 지난달 폴란드 공군의 수출형 경공격기 FA-50GF 785기를 인도하면서 올해 연말까지 수출형 FA-50GF 12기를 폴란드에 납품한다는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렇게 FA-50을 인도받고 있는 폴란드는 통합 과정 뒤 그 즉시 폴란드 공군에 전력을 배치하는 등 엄청난 만족감을 드러내며 구매를 뿌듯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국산 전투기 FA-50 경전투기는 지난달 5일 10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을 달성하는 등 우수성과 안정성을 입증하며 세계 최강의 경전투기로 거듭났는데요. 이번 10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은 FA-50을 최초로 도입한 103대대가 2013년 9월 16일 최초 비행을 나선 후 10년에 걸쳐 3대대가 함께 달성한 엄청난 성과입니다.
실제로 해당 기록을 거리로 환산하면 약 5,50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데 이는 지구와 달까지 거리의 약 140배로 지구 둘레를 따라 무려 1,370번 비행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런 FA-50 전투기는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이제는 명실상부 세계 최강 경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FA-50이 중국을 제치고 무려 100대를 한꺼번에 수출하게 되면서 중국에서 엄청나게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중국이 또 무엇 때문에 발작 버튼을 누르게 됐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성황리에 막을 내린 서울 아덱스 2023에서는 아주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공항에서 열린 아덱스 2023에서 카이와 모하메드 살라엘딘 이집트 방산물자부 장관과의 회동이 이뤄졌기 때문인데요. 카이에 따르면 이날 모하메드 이집트 장관은 카이 부스에서 경공격기 FA-50을 심상치 않은 눈빛으로 꼼꼼히 살피는 등 차세대 공중 전투체계 속에서 활약할 한국의 미래 신기술 제품군을 살펴봤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방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는 바로 FA-50의 이집트 수출길에 청신호가 켜진 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 국방부 대변인은 모하메드 살라엘딘 장관이 카이 전시관을 방문해 한국과 이집트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군수생산 기업의 제조 역량을 점검했다고 강조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특히나 앞서 작년에 우리 공군 블랙이글스가 피라미드 에어쇼 2022에서 첫 고개 비행을 하면서 무기 도입을 앞두고 있는 이집트에서 마케팅 활동을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카이는 이집트와 FA-50 수출 협상을 진행 중으로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집트 수출 물량은 36대에서 최대 100대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집트군은 올해 새로운 제트 훈련기를 도입해 구형 알파 제트기를 대체할 계획으로 카이는 이집트에 첨단 훈련용 제트기 FA-50 T-50 골든이글의 수출과 공동 생산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집트는 군 현대화를 위해 프랑스에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고 있으며 F-16도 대거 운용 중이라 훈련기에 대한 수요가 아주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반면에 이집트가 운용 중인 알파 제트기는 수십 년 동안 운용해온 구형 버전으로 심지어 훈련기가 단종되면서 고장이 나도 부품을 수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알파 제트기를 대체할 새로운 훈련기에 더해 최근 도입 중인 라팔 전투기를 보조할 경전투기 또한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라 우리와 수출 계약이 진행되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도입 물량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이집트는 미라지 5E 및 미라지 2000과 같은 오래된 전투기 또한 교체해야 합니다. 사실 한국은 이미 이집트 국영방산업체와 동맹전선도 구축한 상태로 앞으로 결실을 거둘 시간만 남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카이는 작년 12월 이집트 국영 아랍산업화기구 AOI와 이집트에서 FA-50 제작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는 최신 기술 이전과 훈련 지원 등이 포함됐으며 양국 간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동사업 이행을 추적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근 들어 이집트 정부가 방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FA-50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번에 열린 아덱스 2023에 직접 참가해 카이와 긴밀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가자 지구를 둘러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으로 이집트 정세가 대혼란을 겪고 있기에 이집트도 무기 구입을 예정보다 서두르는 분위기인데요. 실제로 이런 이유로 방산업계에서는 작년에 도입을 검토했었던 FA-50 협상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귀띔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는 지상군 투입이 없더라도 당장의 공군 전력 강화가 시급한데 최근에 거세지고 있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군사력을 확실히 지켜야 할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FA-50은 고급 훈련, LIFT 임무와 전투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데다 선택한 구성에 따라 공중 표적을 공격하거나 안전거리에서 최신 무기로 지상과 해군 표적을 공격할 수 있어 4.5세대 전투기와도 잘 보완됩니다. 무엇보다 이집트에서 FA-50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건 한국 공군의 안정적 운용성과와 더불어 높은 가성비, 무장 확장 가능성에 있는데 실제로 이런 점에서 전 세계 어떤 기종도 한국을 따라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이집트에서 FA-50 도입을 언제 하느냐며 재촉하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의 FA-50의 이집트 소식에 중국에서 엄청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FA-50의 연이은 수출 소식에 언짢은 내색을 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쏟아낸 건데요. 최근 중국 매체는 이집트가 FA-50을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목적으로 카이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런 갑작스러운 소식은 엄청나게 충격적으로 한국의 방위 산업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이집트의 이런 결정은 중국에게 FA-50이 새로운 스타로 자리 잡는 미래를 엿볼 수 있게 해줬다며 다만 한국과 이집트의 계약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작년에 한국의 블랙이글스가 이집트 피라미드 에어쇼에 참가해 고개 비행을 선보였다며 당시 블랙이글스의 에어쇼는 이집트의 선택을 받기 위한 큰 그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멀지 않은 미래에 중국은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것이라며 FA50 또한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렇듯 중국은 한국 방산의 높아진 위상을 소개하면서도 여기서도 은근슬쩍 중국을 띄우며 쓰린 속내를 감추지 못하면서 역시나 발작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집트는 방산 분야에서 중국과 유독 긴밀한 관계를 맺는 등 중국과 협력해 훈련기를 도입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집트가 중국을 버리고 결국 한국을 택하며 한국산 전투기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자 중국 입장에서는 이를 마냥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이유로 FA50의 이집트 수출 소식에 대해 짜증을 내며 돌려깎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앞서 지난 5월 디펜스 아랍은 작년 12월 카이와 이집트 아랍산업화기구가 FA50 기술 이전 및 공동 생산을 위한 예비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하면서 수출이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르면 FA50 수출 규모는 100대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올해 1월 아랍산업화기구 수장이 한국 대표단을 만나 초기 협약을 위한 실행 단계를 논의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 FA50은 이집트는 물론 필리핀 신규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도 스웨덴, 그리펜 등 경쟁국을 손쉽게 압도하면서 연이어 좋은 소식이 전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듯 FA50의 순조로운 수출 상황에 중국에서 이에 대해 좋은 말을 할 리 만무합니다. 그런데 사실 FA50과 관련해 앞으로 더 중국에서 배아파할 일만 남은 상황인데요. FA50 기능이 지금보다 더 향상될 예정이라 중국마저도 트집을 잡을 게 전혀 없어 보입니다. 카이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 방산기업 탈레스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폴란드 수출형 FA50PL에 탈레스의 HMD를 장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콜피언 HMD는 풀컬러 기호, 매우 짧은 인식 대기 시간, 주야간 작동을 위한 단일 디스플레이 모듈을 특징으로 하는데 FA50PL의 첨단 디지털 조종석, 비행 제어 시스템과 결합해 조종사의 상황 인식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정밀 하이브리드 광학 기반 관성 추적기를 사용해 쳐다만 봐도 라곤 시스템이 구현되는 등 편의성이 타이 추종을 불허할 거라는 게 카이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더해 LIGN-X1과 하나 시스템이 차기 FA50 A사 레이더 사업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면서 기술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LIGN-X1이 공개한 ESR500A는 경공격형 항공기를 대상으로 공기만으로 냉각하도록 설계됐는데 수랭식과 달리 냉각 장비가 필요 없어 부피와 무게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중, 지상, 해상 목표에 대응하는 다수의 운용 모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질화갈륨 소자를 활용한 송수신 모듈을 적용함으로써 소형화와 경량화를 달성했습니다. 반면에 하나 시스템은 FA50 등 경항 공기에 적용하는 LCA A사 레이더를 아덱스 2023에서 최초 공개했었는데요. 하나 시스템 역시 공냉식 방식을 채택했으며 KF-21에 장착한 A사 레이더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항 공기 시장도 선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실제로 이미 KF-21에 장착된 핵심 장비인 A사 레이더는 하나 시스템이 제작해 국내 개발을 마친 상태로 유럽 시장까지 넘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 시스템의 A사 레이더는 기계식 레이더처럼 안테나의 기계식 회전에 의한 방식이 아닌 레이더 전면부에 고정된 수많은 작은 송수신 통합 모듈을 전자적으로 제어해 빠른 빔 조향이 가능한 게 특징입니다. 하나 시스템은 앞서 이탈리아 방산기업 레오나르도와 손잡고 경공격기 A사 레이더 선행 모델 수출 주요 조건 합의를 맺었는데요. 이로써 레오나르도가 유럽 시장에 공급한 수백여 대의 전투기용 기계식 레이더의 성능 개량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거머쥐며 유럽 시장을 뒤흔들 채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FA50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표준 경전투기로서 입지를 다지는 날까지 응원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